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잘 살아남는 거를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즉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야지만 이번에 대규모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100명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는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걱정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55명, 네. 계속 100명대에서 계속되고 네네. 있는데 이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100명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8일입니다. 네. 어제 156명, 오늘 155명. 큰 네.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분포도 거의 유사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국내 감염이 거의 대다수고요. 네. 155명 중에서 뭐 14명만 이제 해외 유입. 그러니까 지금 141명이 국내 발생이고 이 중에 또 수도권의 비중이 70에서 80%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유사합니다. 98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또 비슷해요. 서울이 46명, 경기가 47명.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안정화라고 하기에는 다만 이 방역 당국이 걱정했던 폭발적인 확산세를 통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초순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한 자리, 두 자릿수 떼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낮아지진 않고 있다. 불안불안한 하루하루입니다. 네. 그럼 오늘 들어온 방역 당국에서 내놓은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노력으로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고통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진다. 이제 정부도 알고 있어요. 더 100명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요. 과거에 이제 뭐 신천지가 중심이 됐을 때 또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이럴 때는 이 발병 원인이 정확했었죠. 그 지역 내지는 그 곳만 그 연결된 사람들을 보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뭐 서울은 병원에서도 서울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왔고 뭐 네. 포교원이라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른바 뭐 식품 설명이라든가 건강식품 설명의 건강 물건들 같은 거 판매하는 곳들 그리고 이 광주 같은 경우 지금 두 자릿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양상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좀 급속하게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지금 17명이나 네. 발생해서 집단 감염인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환자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게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됐지만 다만 이제 이 재활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파졌고요. 지금 외부에 있는 업체의 직원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재활병동 직원들과 종사자들 그리고 이 의료인 인력까지 지금 전파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감염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 세브란스 측에서는 저 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구역 격리를 했고 폐쇄를 했고요. 저 전수조사 의료진이라든가 환자들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선가 한 군데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에서 조그맣게 감염이 일어나고 근데 정말 산발적으로. 네, 산발적으로 그 숫자가 어디에 퍼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대표적으로 지난 이 도심에서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직도 검사 받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방역 당국 얘기가 100명대 선에서라도 이게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톤이 그러냐?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아주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 어느 곳에서 산발적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2차 감염이 확산세가 일어난 게 지난 광복절 8월 15일인데 한 3주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원래 그때부터 강화를 한 걸 계산하면 이 코로나19의 격리 내지는 잠복기가 2주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풀어줄 경우에는 이게 이어지다가 또 곧 추석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많은 확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것보다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 같은 경우 이미 광주 자체적으로 지금 이른바 2.5단계라고 해야겠죠. 거기도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추석 얘기했는데 사실은 추석 오기 한 달 전부터 네. 의학 전문가들이 추석 때가 제일 문제다. 네. 그때 대규모 이동 벌어지면 또다시 집단 감염 크게 벌어질 맞습니다. 수 있다고 하고 정부도 지금 계속 걱정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추석이 오기 전에 예상치 않았던 광복절에 한번 이게 폭발적으로 나왔다가 네. 간신히 지금 누르고 있지만 뚝 떨어지진 않는 상황에서 네. 아까 양지열 변호사 예측처럼 벌써 내일이면 주말인데 13일까지가 2.5단계 연장이잖아요. 네. 근데 20일에는 추석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방역 당국이 다시 결정할 텐데 3단계로 올리느냐, 2.5단계를 유지하느냐, 2단계로 내리느냐의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이미 추석 연휴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방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것 같고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 KTX 버스 등 최대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다 했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어르신이 계신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안이다.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벌써부터 가족들끼리 그리고 뭐 친지들끼리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할지 지금 막 의견들 많이 그렇습니다. 교환들 하고 있어요. 자, 시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내려와도 된다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잠잠해지면 그때 보자고 하셔서 너무 많이 아쉽죠. 부모님도 뵙고 싶고. 이번에는 못 내려갑니다. 매년 내려가서 인사도 좀 하고 올라오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좀 되도록이 모지 말고 좀 이렇게 자제해 주라는 좀. 내려가는 게 이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데요. 차를 가져가려고요. 새벽에 출발을 해서 되도록이면 휴게소를 거치지 않고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이동 제한의 필요성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네. 이동 제한은 아니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7명, 정확하게는 71.3%가 이동 제한에 찬성, 네.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 반대가 18.9%예요. 네. 여기는 뭐 세대, 지역, 이념 아무 의미가 없이 다수로 가는데 다만 특이한 건 대구 경북이 80%로 높았어요. 찬성 비율이. 네. 그리고 30대 연령층이 반대 비율이 조금 높았는데 그래 봐야 29%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이 더 많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 다수는 이번 추석에 움직여선 안 된다. 움직이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대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워낙에 방송 많이 하셔서 제 판단에는 이번 추석에 안 움직이실 것 같은데 맞죠? 방송하시죠 그냥? 방송 여부를 떠나서 저도 이제 고향이 지방이라서 네. 이동하는 것 자체가 뭐 자가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 거의 안 내려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수도권에서 가서 조용한 어떻게 보면 지방 도시의 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영일 평론가 워낙에 방송 많이 하세요. 저는 실향민의 2세라 네. 서울이 그냥 고향입니다. 뭐 통일되면 할머니 고향이나 가볼까 명절마다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오늘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회 전체의 심리 방역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만큼 지금 요즘 화두로 또 하나 떠오른 게 우리
국민들이 우울증을 겪는 네.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상담 건수가 한 40만 건 가량 된다라고 하고요. 네. 이게 좀 오래전 일이지만 벌써 4월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출한 금액 자체가 보험료로 지급한 게 한 13% 가까이 10.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네. 이후로 코로나19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또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국가적인 어떤 대비책과 함께 특히 이 시국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정신건강을 돌봐야 될 때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앞서도 그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봤더니 10명 중 7명은 이동 제한을 해야 된다. 내가 참고 견디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위험 인식 수준이 가장 높다? 이게 예. 조사 결과 나왔다죠? 좀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에서요. 네. 전 각국의 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이 그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한국인들 같은 경우 89%가 코로나19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뒤를 이어서 일본이 88%인데 미국만 해도 3위입니다만 78%로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저는 동시에요. 그래서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제한, 거리 두기 이런 것들 방역 이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협조하는 그런 상황도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백신 개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 개발 한창인데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네. 옥스퍼드대에서 공동 개발 중인 네, 백신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임상 시험 중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중단했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일시 중단이라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데 3만 명이라는 대규모예요. 가장 어려운 관문이고 그 실험 참가자들은 미국,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의 한 참가자에게 다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이 업체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횡단 척수염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당히 이 격한 그런 부작용이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주가도 폭락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일은 삼상 시험 중에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일시 중단이라 다시 가게 될 건지 그러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예 삼상에서 이게 실패하게 되는 건지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작용 발병한 것하고 네. 이번 백신과의 상관성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런 일은 왕왕 벌어질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좌절할 단계가 아니고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지켜봐 달라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이 횡단 척수염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증상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의견을 내는 이 보도들도 있어요. 외신 보도가.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 짓긴 어렵고 좀 지켜보는 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게 일상에서 삼상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않다. 사실 그런 예측도 하긴 했었잖아요. 예, 보통 3년에서 4년까지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입장은 뭐냐면 네. 이렇게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잠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환. 그러니까 예측 범위 내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근데 이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많죠, 사람이. 그렇죠. 어떤 종류의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비교적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먼저 밝혔어요. 지난 7월에도 한 번 정도 중단이 된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주 초쯤에는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일단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고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지금 백신 개발이 한창 진행 네. 중인데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가장 빠르면 한 10월쯤에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네. 것이고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3상 실험 없이 지금 공식 인증을 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안전성이 과연 있을까? 그렇잖아요. 30명, 300명 정도밖에 거치지 않았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씀은 내년 상반기도 빠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4년 정도가 기본적인데 워낙 서두르고 있지만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방역에 더 길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마음을 좀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네. 답답한 게 저희가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고 맞습니다. 이게 계속 혹시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게 백신이 개발되면 네.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면 네.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쉽게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보다 훨씬 코로나 공포가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식되진 않지만 공존할 텐데 네. 아마 독감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게 WHO는요. 낙관하지 말라. 내년 중반 이전에 백신 나올 가능성은 어렵다. WHO가 그런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중하게 보면서 방역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연내로 나와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가 제일 강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거예요. 11월 3일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아스트라제네카는 100억 달러를 선투자하고 6억 개의 초도 물량을 받아가기로 했단 말이죠. 여기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11월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외에도 모더나, 파이자, 바이온텍 다 마찬가지인데 이 업체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9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서 윤리 강령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WHO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 과정에서 과학적 절차의 완결성을 지키겠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안녕을 최고 우선 사항으로 하겠다. 이것은 역사적 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안전성을 먼저 지키려면 이 3상에서 실패하면 폐기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연내에 백신이 나올 걸 낙관해서는 안 되고요. 이 빌 게이츠 이사장은 우리 문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내년 6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 그랬는데 그것도 WHO 기준으로는 빠른 겁니다. 사실 일부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네. 평상시처럼 철두철미하게 이 절차 지키지 말고 네. 이번에는 아주 급하니까 긴급 승인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죠. 그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만 명 중에 1명이 이 백신을 투약받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를 전제로 하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게 이게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만 명 중에 1명의 위험성 빈도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건 쓸 수 없는 약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